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의 윤경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곧 출범할 텐데요. 이와 함께 앞서서 정부는 지역 소멸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죠.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해마다 1조 원씩 10년간 총 1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인데요. 막대한 예산인 만큼 적절한 곳에 쓰여야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돈 잔치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장인봉 신한대 행정학과 교수,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이었죠. 지난 5월 25일에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지방자치 분권 및 국가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좀 이름이 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법입니까? 네, 법안 발의는 이제 7개월 만에 이제 드디어 지난 5월 25일날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은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이게 상충되는 개념이에요. 이제 분권 그러면 지역에게 권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과 상황이 좋은 수도권은 더 발전하는 거니까 사실은 지방 비수도권의 입장에서는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이 두 개를 연계시키자. 정말 균형 발전하려면 결국 지역 주도가 돼야 되는데 지역 주도가 되려면 지역에게 권한을 넘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 법안이 이렇게 이제 하나로 연계돼서 이제 특별법으로 통과가 된 겁니다. 기존의 지방 자치 그다음에 국가 균형 이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던 걸 이번에 통합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류 박사님 교육 자유 특구는 제외가 됐어요. 좀 아쉽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교육 자유 특구가 이제 제외가 됐는데요. 아마 그 지방시대 그 분권 특별법이 통합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이제 기회발전 특구는 이제 통과됐는데 교육 자유 특구는 이제 통과가 못 됐습니다.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회발전 특구는 이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뒷받침이 되기 위한 교육자의 특구가 실제적으로 이제 제외가 돼가지고 이게 두 개가 병행해서 실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상실된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좀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서열화하는 거 대학을 그다음에 입시 경쟁을 더 유발한다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제외가 된 걸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 앞으로 이제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할 텐데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네, 곧 출범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요.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 분권 그리고 균형 발전과 관련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계획을 만들고 심의를 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왜 그러냐? 분권이나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 간에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또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걸 조정해주는 누군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지방시대위원회가 분명히 할 것이고요. 지금 제2의 국무회의라고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사실은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이나 계획들을 거기에서 보고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전체적인 조정을 해서 정말 이제 과감하게 또 정말 그 공약에 맞는 그런 성과의 어떤 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분명히 드라이브를 거는 역할을 지방시대위원회가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매년 1조 원씩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계산하면은 100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이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우리 류 박사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100억이 이제 각 평균적으로 이제 100억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한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씩 이제 10조를 이제 기금화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광역적으로 보면은 그 서울시하고 이제 세종시만 제외하고 아까 89개 지역과 또 관심 지역이 있습니다. 관심 지역은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약간 미달하는 10% 정도 범위인데 18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소멸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그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냥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소멸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투자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고 거기에 이제 기초 지자체는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이제 평가를 받아서 이제 차등 지원을 이제 차등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144억에서 62억 정도의 그 재원의 그 배분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 재원이 어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이제 마련되는 그런 게 길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열심히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마중물 역할 정도만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00억 정도 지원받으면 어디에다 씁니까? 이걸? 우리 유정현 연구위원님이 이제 잘 설명을 주셨는데 정말 뭐 언발의 오줌누기죠. 이게 뭐 당장은 따뜻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근데 100억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큰 돈입니다. 이제 옹진군이 1년에 지방세 걷어들이는 돈이 한 200, 한 억이 조금 넘어요. 그럼 절반이네요? 절반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니고 이거를 이제 잘 써야 되는데 사실은 우려들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당장 급한 어떤 시민들을 위한 선심성 어떤 예산에 쓰지 않을까 또는 전시 위주의 행정에 이게 그냥 갑자기 급한 돈으로 좀 이렇게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실제로 지방정부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30년이 됐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지방정부가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말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100억이 되는 돈을 정말 효율적으로 써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어떤 여러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청년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인프라 중심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예산을 써왔는데 이제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과 좀 같이 공동으로 그 안에 사실은 좋은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로컬 브랜딩이 가능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콘텐츠를 찾아내고 그 콘텐츠를 통해서 수많은 어떤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떤 승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또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쓰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10년이 짧아요. 짧습니다. 이게 이제 10년 가지고 1조, 10년씩 100조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장기적인 아까 말씀드린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제 5년마다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류 박사님, 우리 장 교수님께서 로컬 브랜딩 콘텐츠 이런 파급 효과가 큰 거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어느 정도 받았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이거 어디에다가 쓸 계획인지를 그러니까 계획이 딱 나와 있나요? 뭐 강원도가 이제 이게 22년도부터 이제 사업이 진행돼서 22년부터 23년도까지 이미 사업비를 이제 배정받았는데요. 도가 하고 시군이 합쳐가지고 2,460억 정도 받았습니다. 2,400억이 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이게 강원도는 이제 그 광역적 그 계정이 있고요. 기초 자치단체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계정은 이제 정액 배분을 해서 이렇게 봤는데 인구 소멸의 위험도라든가 인구 소멸 지수의 그 평균값에서 전국의 이제 순위별로 이렇게 나눠서 실질적으로 그 배분을 결정했는데 강원도는 경북이라든가 전남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봐서 이거 받고 어디에 썼습니까?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이제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도가 이제 기획해서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인데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해서 그래서 강원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또 디지털 헬스 케어라든가 또 특히 이제 이모빌리티 산업 또 지역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특화 산업과 연계해서 조금 더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기금 사업을 통해서 시군 간의 연계 협력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군 간의 이제 같은 자원을 가지고 협력을 통해서 효과를 높이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제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이제 국도가 이제 쇠퇴해야 되는데 그 국도 쇠퇴하는 것을 그 시군 간에 연결해서 사업을 좀 하는 것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강원도는 이제 4개의 그 관심 지역이 있습니다. 강릉하고 동해, 속초, 인제 해서 재원의 배분이 조금 더 혜택이 좀 덜 와서 강원도 차원에서 광역 계정을 가지고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400억 원을 작년에 다 쓴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게 몇 년짜리입니까? 2년짜리. 그러면 한 뭐 1,200억을 썼다고 하고 치고 그럼 그 정도 효과는 거뒀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까? 아마 뭐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성과 관리가 더 중요하겠죠. 작년에 이제 사업비가 10월에 배분이 돼가지고 늦게 나왔군요. 늦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SOC 하드, 예. 시설 뭐 이런 게 중점되다 보니까 뭐 인허가라든가 뭐 설계라든가 예.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사업비의 평가라는 데 조금 더 이르고요. 예. 또 그 대신에 이제 22년도에 끝난 사업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사업들이 예. 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아까 인재 예. 생태 유학 사업이라든가 예. 또 그다음에 관광 프로그램 사업 이런 것들은 아마 생활 인구를 조금 더 증가하는 데 예. 기여할 것으로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성과를 측정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자 그렇다면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이제 지역에서 알아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강원도 외에도 또 수도권 외에도 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사례거든요. 저희 기자가 취재한 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수도권에서 생활하다 현재는 신안과 목포 등에서 낙지 조업 활동을 하는 임정인 씨. 지난해 신안군에서 어선을 임대받아 본격적으로 어업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임 씨가 월 임대료로 지출하는 금액은 3만 원 정도. 신안군이 중고 어선을 구입한 뒤 어선 가격의 0.3%를 임대료로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임 씨는 직접 어선을 구입할 경우 수억 원이 필요해 부담스러웠지만 이 사업을 통해 적은 금액으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안주할 수 있고 시골에서 정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사업 혜택을 받고 운영을 해 간다면 충분히 자기가 속한 신안군에서 정착해 내리라 봅니다. 신안군은 지난 2019년부터 청년 어선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비로만 추진됐던 사업은 지난해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투입돼 탄력이 붙었습니다. 예,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활용 사례로 전남 신안군의 어선 임대 사업 사례를 저희가 봤습니다. 이 사안을 취재한 송하영 기자가 연결돼 있는데요. 송 기자. 네, 전남도는 청년 맞춤형 사업에 좀 초점을 두고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순천과 무안에는 청년 문화센터가 조성되고 고흥과 해남 등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전남 지역 특성상 고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청년이 늘지 않은 상황이라 그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갖추는 데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전남도가 이 기금을 배정받은 시기가 지난해 10월이다 보니 현재 사업 초기 단계라 성과를 보이는 것이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알 수 있다시피 기존의 인구정책 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추진하려는 지자체의 모습이 좀 뚜렷한 상황입니다. 예. 그 예시가 바로 신안군인데요.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청년을 대상으로 어선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예산이 10억 원대였다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투입된 이후에는 이보다 7배가량 뛴 74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제가 직접 만나서 어업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자본이 많지 않은 청년의 경우 큰 금액을 지출하면서 어선을 구입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정책으로 보다 쉽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귀농, 귀여, 귀촌 여기에는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혹시 허투루 써가지고 아무런 효과 없는 무슨 정책이 되지 않느냐 이런 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요? 네, 말씀처럼 워낙 큰 기금 규모를 배정받다 보니 이런 예산 활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현재 전남의 경우 2023년 3월까지 집행 현황을 점검한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 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까지 약 14% 집행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전남도는 오는 7월과 8월 사이에 한 번 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집행률 점검 시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장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들었는데 뭐 작년 10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효과를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허투루 쓰면 안 되겠죠. 그럼요. 이걸 이제 잘 점검을 해야 돼야 될 텐데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전라남도는 이제 많은 시군들이 재정 자립도가 10% 미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90%를 의존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90%를 의존하는 건데 이게 10%밖에 안 되는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오죽하면 정말 오죽 절실한 마음으로 이런 노력들을 정말 예산을 거기에다 지금 투입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의미가 있고 이제 정말 절실한 마음이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만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예산이 되기 위해서는 개개 각각의 전라남도 아까 말씀드린 기초 지방 정부의 하나의 그런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게 권역별로 좀 비슷한 어떤 그런 어떤 뭐 연합체를 만들어야 그렇죠. 되나? 지역의 어떤 속성이나 그런 공통된 어떤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면 공동으로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같이 대응한다면 훨씬 좀 더 큰 예산의 효율성이 좀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노력들을 전라남도가 그 지금 말씀드린 신안 또는 이 어려운 지자체들 중심으로 해서 좀 같이 고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유 박사님 어떻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평창, 정선 뭐 이런 데 인근 지역끼리 좀 같이 힘을 만들어가지고 공동기금으로 공동을 활용하는 방안도 어떻게 네, 좋은 방안입니다. 마침 우리 강원도도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예, 네. 그 폐광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폐광 이제 영월, 정선, 태백, 삼척, 뭐 이렇게 평창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게 폐광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린 인구 소멸에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그 소멸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4개 지역이 공동으로 어떻게 생활권 협의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인구 소멸의 문제에 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공동으로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구 대응 기본 계획에 반영시키고 또 24년 투자 계획에 실질적인 사업화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강원도가 실질적으로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투자 계획이나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팽창보다도 이제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뭐 그런 걸 해야 되고요. 또 이 사업의 또 연계 협력이라는 것은 이제 중앙의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또 도 사업이라든가 시군의 사업을 어떻게 그 인구 소멸과 연계해서 그 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좀 추진해야 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특히 이제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잘 추진되고 또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의 그 추진 주체가 분명해야 됩니다. 기능과 분담이 적절하게 잘 주체 뭐 지자체 말씀하시는 거죠? 지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거기에 전문가라든가 지역 주민이라든가 의회라든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따라서 어떤 그 사업의 목적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방안이 좀 있어야 되고요. 또 특히 이제 성과 관리 지표가 있습니다. 그 어떤 그 사업 대상 사업에 대해서 이 성과 관리 지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통해서 그 성과에 재고를 하는데 조금 더 기여할 수 있을 것 보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가지고 예산이 허투루 쓰이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내는 저도 냅니다. 그죠? 혈세가 함부로 쓰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마다 이제 해외에서는 어떤 좋은 사례가 있는지를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이제 인구 소멸 위기를 겪은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일본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장 교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중앙 정부가 재정을 지원을 해서 소멸 위기를 극복한 해외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 뭐 사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외국의 지방 정부들도 똑같은 사실은 위기, 특히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지방 정부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지방 재정이 결국은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이 늘 이어지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도 사실은 이 워싱턴이 사실은 자치권이 박탈된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말입니까? 워싱턴이 DC 말입니까? 워싱턴 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권이 박탈될 정도로 이 지방 재정이 이제 지자체의 장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정말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 모든 사실은 국가가 다 자유롭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협력하고 지방 정부는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중앙 정부는 주도가 아니라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여건과 상황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아니면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는 앞으로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똑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역소멸 대응 기금 문제 논의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 예산이죠.
저 그리고 여기 계신 두 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내는 세금입니다. 10년간 10조 원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인데 막대한 예산인데 저출산 지원 예산 380조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 사례를 우리가 유의해서 지켜보고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혈세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LG 헬로비전이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